좋아요, 구독. 우리가 하모닉 이론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이 들어가 있고 하모닉 패턴에서 어느 매수에서 포지션 아웃 할 때까지 엑시트 할 때까지의 어떤 총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모닉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고려 요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터미널 바, 뭐 RSI, 그다음 뭐 30기 캔들, 뭐 리테스트, PRG, 뭐 이동평균선 다 들어가 있는 요소고요. 그거 이외에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으면서 당연한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일시정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배울 것이 시간론, 이제 타임 컨시더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고려사항, 시간 고려사항이에요. 그러면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정도이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불변의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론이라 그래서 각도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 해서 추세 기울기, 추세의 힘을 판별할 때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얘가 날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판별하는 건데 하모닉 이론은 얘네들 세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을 하나씩 배워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일시정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영어로 뭐죠? 퍼즈죠, 퍼즈. 그 P 버튼 눌러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시정지. 일시정지가 뭐예요? 잠깐 정지하는 거죠. 완전히 정지하는 건 아니고 잠깐 정지하는 거야. 뭐? 움직이는 거 잠깐 멈춤하는 게 일시정지잖아요. 그렇죠? 일시정지 버튼.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멈춤 버튼 누르는 거. 마찬가지로 추세에서 잠깐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일시정지, 얼음 이렇게. 추세가 막 있어요. 추세. 크게 차트는 추세와 비추세로 나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막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선을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성이 있는 선,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일자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것과 추세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없을 때 보통 이런 캔들을 만들겠죠. 그렇죠? 도지 캔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힘이 가다가 잠깐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방향을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밀어주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더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정지 현상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추세는 뭐죠? 방향성을 갖는 힘을 얘기하죠. 추세는 방향성을 갖는 힘이고 이 힘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힘을 얘기해요.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람이죠. 사람이 만드는 어떤 심리 상태가 비등비등한 걸 얘기한 거예요. 비등비등한 이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특히 긴 추세가 있었다. 긴 추세인데 얘가 강한 힘의 추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모닉 패턴이 역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추세를 하모닉 패턴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긴 추세가 나와서 여기 뭐 되돌림도 적고 그럼 요 긴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모닉 패턴 완료점이 우리가 선행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시 땅 하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움직이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그거 좋대, 그거 사봐, 그거 좋대, 그거 사봐 해서 막 다 같이 샀어요. 그렇죠? 다 같이 뭔가를 샀는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 탁 터집니다.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불량이에요. 이거 뭐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단시간에 뭐? 사고 났다고? 다 팔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정말? 진짜일까? 진상규명 된대? 뭐래? 뭐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우왕좌왕 하는 통에 단시간에 작은 힘으로 그 큰 추세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뤄내는 것이 바로 차트잖아요. 그렇죠? 뭐 두 사람들이 이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추세란 사람들의 심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면 많은 노력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차트상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죠. 뭔가 추세가 나왔어요. 뭔가 추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멈춤 현상이 보이죠. 멈춤 현상.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시간봉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다. 그럼 뭐 매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하모닉 이론 상에서 하모닉 패턴 상에서 보일 때는 이런 것은 지금 이런 움직임은 누가 봐도 뭐죠? 추세가 있는 움직임이죠. 방향성이 있죠. 얘 어떻죠? 방향성이 지금 여기서 쭉 하락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쭉 하락한 이 방향성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근데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올려볼게. 조금 내려가는데 한 번 더 지지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없는 얘의 만약에 38이 타겟 원자리가 여기예요. 그렇죠? 타겟 원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길 향해서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뭔가 매물대를 쌓는 거고 매물대가 쌓이는 거죠. 여기가. 매물대가 쌓이고 어느 순간에 요 자리를 이제 지지하면서 이 매물대들이 보통 요런 자리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는 게 POC 구간이라 해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 그래요. 보통 이런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차트가.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가기 전까지 이 구간을 바로 퍼즈, 일시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됐다가 여기는 올라갔지만 이렇게 됐다가 여기 위에 지지를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찍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래도 여기 퍼즈 구간을 거쳐서 잘 상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DYDX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이제 지금의 DYDX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에서 만약에 보시면 물론 뭐 과거에 좋은 자리를 주었다. 근데 지금은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모닉 패턴을 난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 부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그려보자. 좋아. 우리 배웠어. 우린 배웠고 난 배운 대로 그릴 거야. 하고 이렇게 뭐 날봉 정도로 켜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그린다. 보세요. 뭐 대충 그렸어요. 그쵸? 여기에서 얘가 여기가 될 수 있고 뭐 알트백 패턴까지 될까 하는데 조금 크니까 알트백까지는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그러면 하락할 거야. 그러고 여기에서 나는 얘를 숏배팅이야 하면서 만약에 아래를 본다. 방향성을. 여기서 이렇게 아래를 본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갑자기 떡락할 거야 하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을 이렇게 그리셔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시면 힘이 굉장히 좋죠. 힘이 좋습니다. 주봉을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 얘는 베어리시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한없이 반전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얘가 최소한의 반응은 보여줄 수도 있어.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추세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거 베어리시 패턴 아닌가요? 라고 하면 지금 이 더 작은 봉으로 갔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온 흔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런 데에서는 얘가 조금 반응이 나와서 찍고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또는 얘는 아직은 그래도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과매수 구간에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RSA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베어리시 패턴이라고 보고 이렇게 내려갈까로 보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방금 배웠듯이 뭐 이미 반응이 끝난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일시정지가 펼쳐진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쌓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뭔가 확인을 하고 떨어지든지 말든지 올라가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자리는 절대로 매수하기 위한 좋은 자리는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 반응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미 뭐 타겟 원은 준 것 같아요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미 0.5 여기 타겟 원 주고 올라가는 중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확실하지가 않다. 확실하지가 않다. 언제나 확실이라는 거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언제나 확실이라는 것은 없고, 얘가 봤을 때 하모닉 이론의 뭐 어떤 캔들 개수로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캔들 개수의 최소한 미니멈이라는 게 있고 적합한 개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봉으로 얘를 큰 봉으로 시간봉으로 옮겼을 때, 큰 날봉 이상의 시간봉으로 옮겼을 때 얘가 현재 완성된 캔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내려간다, 갑자기 올라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살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응은 만약에 내가 매수를 계획했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피보나치 비율상 지지하는 자리니까. 근데 현재 자리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모닉 이론에서의 퍼즈, 일시정지, 일시정지의 패턴 완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때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듭니다. 떨어질까, 올라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어. 그럼 손실을 봤다는 또 그 슬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베팅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베팅을 막 하는데 계속 수수료만 나가고,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비추세의 시간이 지속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난 여기에서 계속 위, 계속 위, 계속 위, 계속 위만 봤는데, 그쵸? 얘는 그냥 어떠한 일시정지의 상태만 지속돼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여기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근데 얘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패턴이 엄청 큰 추세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다. 그리고 추세란 힘이다. 한 번에 큰 추세는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 퍼즈가 있으면 얘가 성공적인 반전을 나는 기대하고 여기에서 PRG가 나와서 진입을 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추세가 바로 힘을 받아서 반대로 뻗어나가지 않는 이 정체된 시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정체된 현상을 어떤 추세 일시정지인 상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하모닉 패턴의 완료 지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시간적인 이런 현상을 시나리오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시간 얼마요? 얼만큼이요? 몇 시간이요? 몇 분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 도대체? 라고 했을 때 하모닉 패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CLT라는 중심 극한 정리 개념이 있어요. 수학에서,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CLT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 몇 개가 좀 괜찮다 그랬죠? 최소한 30개는 넘어야 된다. 하모닉 패턴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으려면 해당 시간 프레임에서 최소한 3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또 너무 개수가 많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도 뭐 100개 이하, 50개 정도면 좋고 이런 정도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최대한, 여기에서는 최대한 30개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이 30개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30개의 캔들 막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D점이 완료되고 나서 이 CLT 논리에 의해서 최소한 캔들, 해당 시간에서 캔들이 30개까지는 기회를 줘보자. 기다려도 그래, 30개 정도는 내가 기다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20 몇 개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 캔들도 보시면 지금 20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반전을 하게 돼요. 이런 캔들의 개수는 아주 흔하고요. 제가 실전 예시로 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이 이 리플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플 홀더 많으시죠? 예전에 리플 1000원 가즈아 했었는데 다시 1000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는데 지금 두 번째 반밖에 못 갔고 아직은 출발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보시는 차트는 리플의 업비트 차트이고요. 여기 주봉상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다른 현재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섹터, 뭐 신원, 보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블록체인이 할 역할이 크고 있고 기존의 어떤 역할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신원 보안 이런 것의 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메타가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에 신경 쓰는 그 보안적인 그런 코인들과 그거에 이제 AI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AI가 붙어 있는 섹터들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전통적인 이런 뭐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못 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워낙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뚫어주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 이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하모닉의 일시정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패턴 볼게요. 이 패턴을 보시면 지금 여기 RSI를 보시면 RSI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패턴이 구성되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RSI가 현재 경로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잘 흘러갔고요. 여기에서 가격은 내려가면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하모닉 패턴의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눌림목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전통적인 이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원리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여기로 확대해서 볼게요. 패턴이 나왔는데 바로 반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기가 D점이야 라고 했을 때 지금 팁과 틀리라 볼 수가 있고 여기가 D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들어가고 얘가 여기서 이제 떡상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크게 상승할 거야. 완전 상승해서 달날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직선, 사선 추제선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럴 때 과거에 저점 여기와 여기를 이은 지점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지점에는 이 자리야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다가 막히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해서 여기 PRG 리테스트 한 번 더 했는데 그러면 뚫고 내려가는 건가 하고 이제 불안에 떨죠. 그렇죠? 그런데 불안에 떨 줄 알았더니 또 몇 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를 좀 몇 번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 일시정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이 현재 추세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런 형태의 구간,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이때 이제 30개 캔들 정도로 기다려본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캔들의 움직임을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통 이런 데서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점을 높이느냐. 저점을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아요, 구독!